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정부와 협회가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는 미용 상품인 허위 매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허위 매물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엄태권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장과 최종호 경기도 자동차 1매매 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장, 장인순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중고차 시장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허위 매물의 조석한 근절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거래, 즉 질서 파괴 행위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거래를 못하는 등의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이 의심되거나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와 포털 사이트 검색 차단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중고차 허위 매물 처벌에 대한 기반 마련과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중고차 시장 신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부와 국회, 협회 차원의 세미나와 포럼이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담겨있는 그 시절 뉴스를 되돌아본다에서 수입 신차가 홈쇼핑에서 팔려도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량 2배로 급등됐고 온라인 구매 때 소비자를 붕어로 본 미끼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봤는데요. 2016년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중고차 유통 발전 세미나는 한국중고차협회 출범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장안평 중고차 단지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개발 계획을 비롯 현안 문제점인 중고차 시장의 허위 과장권과 허위 매물 등 미흡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은 한국중고차협회 출범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김상윤 장안평 도시재생과 센터장은 장안평 중고차 단지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박래호 전문위원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는 허위 과장이나 허위 매물 등 소비자 보호가 매우 미흡하며 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윤 장안평 도시재생센터장은 장안평 중고차 단지가 개발되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확산시켜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상윤 센터장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완성되는 자동차 종합정보센터입니다. 이 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서울시는 이제 장안평 중고차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여성만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동차 도우미랄지 아니면 뭐 부품 및 정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대량 확충해서 이 자동차 종합정보센터 안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 이제 중고자동차 청정 지역이라는 선포식도 지금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자정의 노력 그리고 이제 판매 활성화 노력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장안평이 옛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지금까지 쇠퇴해 왔었다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새로 활성화시켜서 자동차 중고 애프터마켓의 어떤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규 서서울모터스 대표이사는 매매업계에서 바라본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어갔는데요. 대형 매매단지에 가야 할 미래를 조망한 전찬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개발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들도 많이 활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매매단지가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생겨나면서 원스톱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선진화 문화에 맞게끔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중고차 문화, 중고차 시장이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국내 중고차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필수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고차 시장을 투명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2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 외국의 중고차 문화 사례도 소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거래 대수도 그렇고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정보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국내 100조 원 시장인데 약 지금 현재 중고차가 26조 원 시장입니다. 아직도 후진 개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호객행위도 많이 있고요. 허위 미끼 매물 문제, 대포차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또 성능 점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선진국을 벤치마크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을 시켜야지만 진정한 자동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협회는 지난 2003년 출범된 한국중고자동차 문화포럼이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국중고자동차 문화포럼은 국내외 중고차 산업과 정책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중고차협회는 중고차 산업 연구 및 학술 발전 기여, 소비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중고자동차 산업을 선진화시킬 계획입니다. 협회는 불법거래 근절과 공정거래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안 마련 연구, 중고차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안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고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첫 포럼에서 기존 중고차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중고차 단체가 일원화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한국중고자동차협회 발족은 기존 단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관건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 포럼에는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2016년 중고차 거래 건수가 37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신차 시장을 넘어 날로 확대된다는 점을 피력했고 5년 동안 세부 추진과제 계획에 투입될 약 3,7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선진화 기반 조성이 목표인 첫 번째 과제는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 사후관리 강화, 마지막은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매매업 TF가 구성됐고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있는 중고차 시장 구축을 이끌어왔다고 자평했는데요. 더욱이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고차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효율적 지원 방안 발굴만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업계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자동차공학회 조용석 회장도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을 서민층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방대한 시장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소비자 보호 차원의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업체 육성과 발굴을 통해 보다 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심거래를 위한 사고정보와 차량 이력을 비롯해 표준 시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동차 매매업 관련 연합단체 및 개인기업과 시민단체,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각각의 고충과 의견의 수렴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연구위원회 중고자동차 매매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비롯해 자동차 관리업 등은 4, 5년 전부터 서비스업을 전제로 하는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 중심과 비교하며 발표 핵심 가닥을 잡아나갔습니다. 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정책과 선진화된 경영과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2012년 자동차 관리업이 자동차 서비스 산업으로 격상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서비스 보증, 피해 구제,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경쟁 등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공학회가 처음으로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웠고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개 전략과 18개 세부 전략, 48개 세부 추진과제 계획에는 5년간 투입될 약 3,7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48개 세부 추진 과제 평가에서 8개 과제는 상, 16개 과제는 중, 20개 과제는 하위로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선진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첫 번째 과제는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 사후 관리 강화, 마지막은 거래 시장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매매업 태스크포스도 구성됐고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 환경의 선진화에 따른 중고차 거래 정보의 확대 및 갱신은 중고차 모범업체 육성 및 종사자 자질 향상, 중고차 거래 관련 불합리한 세제 및 시세 산정 개선이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이 결집된 현금 영수증 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의 긍정적 측면과 우려와 불만의 공존을 해결할 대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선진화는 경쟁인가 지원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2003년 대비 2015년 2배로 늘면서 업계는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중고차 매매업 장래는 여전히 종사자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포럼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중고차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정책 자문 및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 확산 등 소비자 피해 해외 사례를 통한 중고차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 사전 사고를 막론한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조력이 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매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편 규제 완화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 발굴 등이 곧 중고차 시장 육성과 발전 지원 방안임을 강조한 것이라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차 중고차 시장 선진화 포럼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 보온 자료에 의하면은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의 한 50%는 허위 미끼 매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이러한 그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업에 있어서 자동차 토탈 이력 시스템을 통해서 똑똑한 소비 행위를 돕는. 두 번째는 그 중고차 또는 업체 여러분께서도 그 기업 환경 체질의 변화에 따라서 선진화하는 방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각계의 전문가,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이제 업체 여러분께서 그런 과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대안을 만드는데 본 포럼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포럼을 주최한 김성태 국회의원도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자동차공학회 조영석 회장님, 좀 전 발제를 또 맡아주신 우리 황상규 박사님, 참석해주신 시민단체 대표와 또 업계 대표분들도 이 자리에 다들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시장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의 부족함과 정책 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안심거래 기반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과
매매 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모범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법규 및 시행령 제정은 매매 사업자와 소비자의 매매 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여도가 크다고 했는데요. 폐차 후에 부품 이력과 순환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가 바로 국회와 정부가 읽어낸 결실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가름했고 10분간의 휴식을 의미하는 커피타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룡 부문회장 사회로 시작된 두 번째 세션은 토론회로 시작되는데요. 서울 YMCA 서영진 간사와 AJ셀카 안진수 대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경도 부회장,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건 소장, 경실련 윤철환 시민권익센터 국장, 육하 신현도 대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습니다. 서울 YMCA 서영진 간사는 소비자단체이자 시민단체 시각은 현금 영수증 제도화를 비롯한 교육 제도 강화와 라이센스 제도 필요성에 있다고 했는데요. 중고차 매매 시장을 방문했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을 못 느꼈고 한 부분인 허위 매물과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도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AJ셀카 안진수 대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관계에서는 항상 보험사가 우위에 있는 현실이고 중고차 이중검사 프로세스 역시 보험사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론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경도 부회장은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 매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건 소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의 고지사항을 살펴보면 실제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요. 가격 대비 사고 이력이나 침수 같은 치명적 결함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투명성 기대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윤철환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자동차 관련 피해자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와 구매 후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를 예로 들면서 상이한 조건과 사례들을 열거해 나갔습니다. 육하 신현도 대표는 지금까지 자동차 정상화 방안을 위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중고차 딜러에 대한 고민 역시 많았다고 토로하면서 현 매매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중고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알선과 매매를 같이 정리한 부분 이원화만이 해법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자동차 알선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오성희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과장의 포럼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제일 나중에는 얘기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또 많은 토론회를 진행한 하성룡 부문회장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으셨는데요. 오늘 선진화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좀 주관이 돼서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학회가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고 이걸 통해서 자동차 관리법을 필요한 법과 제도를 한번 스터디하는 그런 위주로 했고요. 향후에 제3차나 제4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회가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역할과 더불어서 좀 외국의 사례에 좀 비추어서 좀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국회 포럼은 자동차 매매업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에 활기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 매물과 결함 있는 차를 숨기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들이 해결되어야 중고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신차 판매량 초월을 기념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세미나에도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 등 자동차 거래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진행 2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예선에는 소병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세미나는 소병도 회장의 개회사, 김필수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김필수 원장은 중고차 매매 산업의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자동차 매매 산업의 큰 변화를 언급하며 세미나를 통해 미래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고 가기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습니다.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강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식 고문의 축사 후에 바로 김영선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중고차 매매사원 교육 및 자격증 발전 방안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비자 분쟁이 많은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중고차 거래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매매사원의 비전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형 자격제도를 도입해 매매사원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중고차 사업의 활성화가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는데요. 김영선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의 시대적 변화는 많이 있었지만 현재 이제 그 중고차 매매 사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없었어요. 매매업은 아무나 뛰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고객한테 좋은 이미지, 사회적인 약관, 법규 이런 거를 지켜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앞에 질문을 보완하면 정말 재밌는 게 아시겠지만 자동차 정비 쪽 차는 고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인데 고치는 쪽보다 사실 판매하는 종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약 한 10만 명을 얘기하는데 현재 이거를 가르치는 대학 기관도 없었고 정비 쪽은 아마 한 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쪽은 대학이 현재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관련된 종사자가 저희도 전문직 쪽에 전문가가 많은데 국가도 이제 이런 쪽에 자격증을 개발한다면 아마 이런 쪽에 아마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요. 오늘 자동차 매매 연구원의 하나의 설립도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매 종사원증들의 어떤 선진국의 수준에 높이는 데 뜻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SK 엔카닷컴의 주경희 파트장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이전은 딜러 개인의 인맥과 시장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규모가 결정되는 지역 시장의 구조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SK 엔카닷컴, 보배드림 등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해 중고차 시장에서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판매 영역의 제한이 없어지며 고객군의 확장, 그리고 매물 정보 공개로 인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제 거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판매 방식의 변화로 앞으로 비대면 판매가 더 보편화될 것이며 중고차 거래 생태계도 트렌드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중간에는 중고차 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연구원과 관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은 마당 장사, 주문형 수출, 해외 진출과 같은 중고차 수출의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하며 박영화 회장의 발표는 시작됐습니다. 연도별, 차급별, 국가별 중고차 수출 실적을 보며 한국 수출 중고차의 경쟁력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시장의 문제는 자본과 시설의 부족, 제도의 미비 등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 등의 중고차 수출 시장 참여, 해외 진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향후 중고차 수출 시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미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짚었는데요. 국내외 자동차 시장 환경을 살펴보며 산업의 화두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공유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미래차에 대한 고민과 대응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진형 진단평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앞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는데요. 김필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제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 또 공유경제,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이 활성화되는데 이 속에 중고차가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거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고요. B2C, B2B 이런 구분 없는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각종 정보 입수라든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지저분한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중고차 시장이 환골 탈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선진형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의 부정현실 마무리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요즘 저 중고차 시장 상황은 어떤지요?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2배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는 또 수입 중고차까지 홈쇼핑에서 판매될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하향 곡선도 중고차의 호기로 작용되면서 SUV나 또 RV 차종 인기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선호도와 매물량을 보게 되면요, 수평이 아닌 극과 극을 이루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것과 어쩌면 좀 활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많은 변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서민용 차량인 소형 승용과 승합 차량 등은 내수 가격보다 많이 주는 이런 해외 수출로 몰리는 경향도 큰 것이 이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성향이 대형 승용차, 특히 수입 중고차의 내수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수입 중고차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 실제로, 중고 수입차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수입 신차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예. 여기에는 이제 판매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많은 차들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 시기가 돼서 매물로 나오는 것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좀 더 가격을 쳐준다는 것과 또 유예 활부라는 이런 신차 판매를 위해서 그동안 잘 포장된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사용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가지고 예. 중고차 시장으로 보내질 위험도 그동안 적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업수단 역시 중고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또 다른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디에 팔았든 간에 그 차는 당연히 소비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2009년에 판매를 급증시켰던 또 유예 활부 차들이 이제 만료 시기가 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지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입차 판매량의 10%라는 그런 이제 지난해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그동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3천만 원에서 시작되는 저가형 수입차 가격대도 소비자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형 이상 국산차와 SUV 고급형을 선택했을 때 그 가격대가 3천에서 4천만 원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과 맥을 같이 한 부분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한 소비자라면 예. 소형 수입차를 구매할까 이런 고민을 겪게로 또 유도하는 이런 그동안의 광고도 하나의 상술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록 10%라고는 하지만 수입차 시장 점유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금액의 40% 정도를 수입차로 견인시키는 그동안의 역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수입차들이 목표한 앞으로 이제 15%대의 시장 점유율로 만일에 가게 된다면 예. 전체 차량 구매 금액의 약 60%가 아마 수입차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이는 곧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중고차 매물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수입차 좀, 타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중고 고가 수입차를 살 것 같으면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몇 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국내산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입차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요. 예. 감가상각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형차일수록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중고차로서 그것이 이제 가격은 더 하락이 되죠. 그래서 유명한 독일 차종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국 국산차보다 수입 중고차가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예. 동국 비교는 가격 차도 상당히 줄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구 품질과 안전도의 부정인식은 어떻게 이제 우리 국산차로 그동안 많이 몰려 있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수입차를 타보지 않으면 비싼 부품과 또 고질적인 문제, 특히 보증 기간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터지는 이제 부품 교체라든가 뭐 수리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차, 특히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은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그 계속되는 화재 결함에 묻힌 이런 단점만이 아니고요. 이제 수입차들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고출력에 순발력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출력을 발휘하는 데 따른 다양한 문제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열과 고압 발생에 의한 오일 누유 등의 이런 누유 현상, 배스켓을 주변에 오일이 묻어나고 흐르고 이런 것은 아마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고차 소비자들은 연식이 조금 오래돼도 또 엔진과 파워트레인 또 내구 품질들이 우수하다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경우 차체 강성과 안전도는 좋다고 해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중고 수입차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이제 중고차는 딜러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조회 수수료 같은 게 낮아지면은 이제 직접 거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국토교통부가 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미끼 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이제 안착이 안 되고, 불법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중고차를 이제 사기 위해서는 또 팔기 위해서는 중고차로 이 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추세는 온라인이죠. 그래서 이른바 미끼 매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결국 IT의 선진 강국이지만 중고차 거래만을 놓고 보면 아직도 발품을 팔아야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유통구조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지나치게 낮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 지적입니다. 사고 조회만으로 차량의 이력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방송에서도 크게 다뤘던 문제처럼 동일한 차를 딜러끼리 서너 번 팔고 샀는데 차량 점검표에는 수리한 부분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점들이 바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차량의 경우 반파돼서 고철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차량들을 한 대는 전면이 다쳤고 또 다른 차는 후면을 다쳤을 때 이 두 부분을 잘라서 한 대로 용접을 해서 판매한 경우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중고차 시장에 가는 날 바로 차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뒤로 미뤄두고 여유를 갖고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차를 사야겠다 맘먹으면 또 기다리는 게 그게 좀 지루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심리죠. 그러면요, 이 딜러를 통해서 구입할 때하고 직접 할 때 이게 차이가 좀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나 그 차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중고차 딜러들이 선호한 차들은 주로 3년 미만의 인기 차종들로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밖의 차종은 딜러 매입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딜러 마진을 보통 10% 정도로 이렇게 보는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매입 후 단가에 판매될 수 있는 차종은 바로 그 2, 3년 된 인기 차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한 10%의 원칙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밖의 차들은 20% 이상을 보는 점도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매장 주차비와 또 관리비 또 판매 수수료의 수리비 가세도 가격 변수 요인이 되고요. 예. 또 위탁 판매가 아닌 업장에서 만일에 현장에서 즉시 구매를 한다면 이 구매했던 그 현찰로 지불하는 가격이 판매할 때 가격을 높이는 이런 격차의 원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소비자의 그 아까 말씀드린 유인 역할을 하는 허위 매물 위험이 적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거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요, 구매할 때는 최고의 가격을 쳐주고 또 반대로 판매하는 때, 그러니까 중고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하 가격으로 이렇게 뭐 판매를 하겠다. 예. 이런 문구를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꽤 있는데 예. 이건 사실상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 중고차 매매상 하시는 분 들으시면 좀 열받겠는데요. 그러면은 직접 거래를 하려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그렇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연식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연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는요, 이전 차주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차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했나 이걸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식과 주행거리를 중시하는 중고 차량 가격 기준에서 5년 이상 된 차, 또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를 넘으면 예.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경향이 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못 봤네요. 너무 많이 넘었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자유로운 이동 속에 길 위의 소통 가운데 친환경 세상 안에 있죠. 모빌리티 기술로 미래를 연결합니다. 내일의 모빌리티, 그 중심에 현대모비스.